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여기는 의정부 고산동의 태능갈비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면은 스타렉스를 여기서 빌려서 시승을 하기로 했어요. 스타렉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 승합차죠. 이 차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차를 사실상 이런 미디어 시승차 이런 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차를 그냥 있어도 잘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봉고 같은 거 미디어 시승차 없죠. 스타렉스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게 궁금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차가 저희 카니발이에요. 오토캐스트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한 1년 탔는데 21,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타렉스는 보니까 지지난달 정도에 구입하신 스타렉스예요. 그래서 12인승 모던의 외건이고요. 2.5 VGT 엔진, 디젤 엔진이 들어있고요. 5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4륜구동 옵션을 넣을 수 있네요. 4륜구동 옵션이 한 100만 원 좀 넘는데 4륜구동 옵션을 넣었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3라는 거를 넣었어요. 통풍 시트들하고 뭐 이런 몇 가지 편의사항이 추가되는 트림이에요. 요소가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 포유류와 파충류의 오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디젤차 운전자라면 요소수 잔량 체크가 필수입니다.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실제로 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이런 요소수 소용량 패키지를 트렁크에 넣고 다닌다면 훨씬 안심이 되겠죠? 제대로 된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SCR 시스템에 무리가 가서요, 실제로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순정 부품을 사용해서 넣는 게 좋겠죠? 소스는 유럽스, 정품은 유럽스, 내 차니까. 이 스타렉스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승합차이면서 승합차가 이 차밖에 없다 보니까 이 차 팔리는 판매량이 거의 전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월간 3,000에서 5,000대 사이 정도 팔려요. 근데 그게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를 생산하는 그 공장에 같은 라인에서 팰리세이드와 스타렉스를 혼합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팰리세이드의 생산이 인기가 부쩍 올라가면서 대기 기간이 1년? 최근 뉴스에 보니까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렉스의 생산을 조금 줄이고 팰리세이드를 늘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스타렉스는 3,4,000대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팰리세이드를 좀 더 늘리는, 한 30% 정도 늘리는 그런 방안을 현대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렉스도 사실 대기 기간이 좀 있긴 한데 빨리빨리 그래도 좀 빠지는 편이에요. 한 몇 주 정도면은 출고가 되더라고요. 이 카니발을 실제로 타고 다녀본 소감에서 이 카니발하고 스타렉스가 어떻게 다른지, 카니발과 스타렉스 비슷한 차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는 이 스타렉스가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차를 빌려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PPL이 좀 있어요. 여기 갈비 맛있어요. 돼지갈비. 스타렉스는 디자인이 확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었는데 요 그릴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모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정리된 디자인이긴 한데 한 1, 2년 정도 뒤에 풀체인지 예정이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통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차다 보니까 몇 년씩 기다렸다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차는 아니죠. 일단 디자인에서는 요즘 디자인 분위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신형 이런 승용차들 보면 이거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편인데 그런 디자인들은 아니에요. 그냥 승합차 디자인, 박스카 디자인, 박스 딱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옆쪽에서 보면은 여기 굉장히 짧죠? 앞에 여기 엔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운전석이 시작하는 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넓고 크면은 승용차처럼 보닛이 길면은 좀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 크럼플 존이 그렇게 긴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봉고 같은 차들은 크럼플 존이 거의 없다 보니까 캡포워드 방식이라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나마 스타렉스는 좀 나아진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타렉스 지금 이 모델은 예전 스타렉스는 문짝이 하나만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짝이 두 개가 생기면서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저쪽 반대쪽에도 똑같이 문짝이 있어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게 전동식으로 버튼으로 누르는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선택을 하세요. 자, 제가 옆에 이렇게 서보면은 제 키가 180 정도 되는데 80 좀 넘는데요. 제 키보다 좀 더 커요, 차가. 꽤 높은 편이고요. 우리나라 주차장에 약 2m라고 써 있는 주차장에 겨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정도고요. 근데 이 스타렉스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 어지간한 지하 주차장 잘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큰 솔라티 혹은 마스터 이런 차들은 못 들어가는 주차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 이 스타렉스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도 카니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카니발이 5m가 좀 넘는데요, 이 차도 한 그 정도 크기가 되고요. 대신 실내 공간을 좀 더 박스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여기 보시면 주유구가 있죠? 여기 주유구가 있는데요, 저 버튼을 눌러서 딱 열면은, 자, 여기 이렇게 경유를 집어넣게 돼 있고요. 2.5 디젤 엔진이니까요. 그리고 애드블루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요소수를 넣게 돼 있어요. 이 요소수는 좀 전에 광고에서 보셨듯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 차가 2.5L 디젤인데 유로6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SCR 방식이라는 걸 사용해야 됐고요. 그게 없으면은 환경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라고 돼 있으면서 요거, 여기 오랜만에 보죠. 20년 전에 유행하던 그런 건데 아직도 이런 게 있네요. 이게 굳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차에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후방 카메라하고 이걸 동시에 해놓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요 밑에를 보는 기능이에요. 옛날에 요거 없어서 많이 달았던 차들 한 20년 전에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이, 이 차는 화물차다 보니까 적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어요. 무릎 공간 밑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살짝 들어서 얹어도 짐을 실을 수 있게 그런 편의성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그래서 트렁크 문짝을 열어보면 차는 높고 바닥은 낮으니까 문짝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하 주차장에 벽 쪽에다 세우면은 이걸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은 좀 존재해요. 이거를 딱 열어보면은, 뭐야, 유록스가 아직도 있네? 12인승이 있고 이 차는 11인승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11인승 옵션을 선택하면은 앞좌석 3개 중에 한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 2, 3, 4열까지 해서 총 4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자리에 하나, 둘, 3명씩 있으니까 3, 4, 12 해서 12인승이 되고요. 11인승은 맨 앞에 운전석 옆에가 비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트 공간이, 시트 레일을 이 끝에까지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제일 끝에, 트렁크 끝에까지 시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12명이 타서 4열을 활용할 때에도 아주 끝까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카니발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시트 레일이 저 앞에 끊기고 한 이 정도는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 스타렉스는 활용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 보면은 뭐 송풍 구도 위에 이렇게 3개씩 딱 좌석마다 들어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트렁크 높이도 사실 그렇게 높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이 트렁크 문짝에 한번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자, 스타렉스에는 이렇게 양쪽에 문이 있어서 쫙 열리죠. 예전 스타렉스에는 하나만 문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2열 시트를 이게 지금 제일 뒤로 민 상태예요. 이렇게 있다가 뒤로 끝까지 딱 밀고 타보면은 꽤 높은 넓은 자리 공간이 되긴 해요. 근데 요 뒷좌석에 타려면은 이 계단이 있는데 이걸 계단을 2발짝 정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넓죠. 지금 무릎 앞에 공간이, 앞에를 제 운전 자세로 맞췄는데도 주먹 2개, 3개 가까이 들어갈 정도니까 이거는 세단으로 치면은 초대형 세단, 리무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뒷좌석들이 좀 단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하나, 둘, 3개 앉아 있죠. 요거는 거의 간이의자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고요. 이 모든 좌석들이 사실은 아직도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2점식 안전벨트 사용한 지가 언젠데 이거 사실 그다지 안전하지 않아요.
볼보에서 3점식 완전벨트 개발해서 적용한 게 60년 됐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여태 2점식을 이런 데 쓰고 있단 말이야.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설계 자체가 그다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잠깐 이렇게 사람들 태우고 다닐 때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대신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당연히 3점식 벨트를 사용하고 있죠. 뒷좌석 시트 공간은 꽤 넓은 편이라서 앉으면 편하고요. 요 뒤에 3열도 조금 밀면 괜찮고, 대신에 여기에 4열까지 활용을 해서 12명이 한 10명 정도 타야 된다 하면은 이 공간을 더 당겨서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 돼요. 한 요거를 요 정도 당긴 다음에 저 뒤로 들어가서 또 당기고 이렇게 해서 4열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타려면은 한 6명 이상이 이 차를 타려면은 4열 시트가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상 6명 이상 뭐 한 7, 8명이 어딜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타렉스보다는 저는 마스터 같은 차가 훨씬 낫다고 봐요. 이 차에는 의외로 이 송풍구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 앞에 운전석에서 송풍구가 쭉 있고요. 그 뒤로 자리마다 이렇게 하나씩 4열까지 뒤에 총 6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송풍구 바람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뒷좌석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바람 세기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는 레버가 따로 돼 있는데, 지극히 단순하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굳이 여기 오토 에어컨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부품에서 공통으로 쓰는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스타렉스가 이렇게 높은 차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할 수 있고요. 카니발보다 카니발 사람 서 있는 키 높이하고 눈 높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 있었을 때 천장이 닿을까 말까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한 그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요 앞에 이런 데들이 좀 신형으로 바뀌면서 정돈이 되기 시작했는데, 내비게이션하고 오디오하고 이런 거 깔끔하게 싹 들어가 있죠. 이런 버튼들 보면은 현대기아의 최신 내비들하고 버튼 종류는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좀 작은 구성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송풍구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열선이나 뭐 이런 버튼들 다 들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2륜 구동, 4륜 구동이 이렇게 돌리게 돼 있죠. 이런 버튼들 보면은 이거는 꽤 옛날 방식의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자동 변속기, 5단 자동 변속기하고 요거하고 조합을 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어링 휠 보면은 뭐 에어백도 들어 있고요.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어댑티브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 있고요. 여기 전화, 블루투스로 전화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돼 있어요. 꽤 괜찮죠?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 이렇게 생겨서 멋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찔러서 꼽는 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꽂고 시동을 걸게 돼 있습니다. 이 차는 일단 주행을 잠깐 저희가 해보면은 카니발하고 확실한 비교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주행을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여기 근처에를 잠깐 돌면서 이 차의 구조적인 차이, 카니발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볼게요. 이 차는 1822km 탄 신차고요. 네, 스타렉스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뒷좌석에 일부 손님들이 타고 계신데 벨트가 2점이에요. 네, 잘 매보십시오. 자, 앞에는 3점식 벨트를 맸고요. 뒤에 이다정 기자는 2점식 벨트 지금 찾아서 매고 있어요. 그거 매고 조이기도 해야 돼, 그거는. 이 차 스타렉스를 제가 좀 시승을 해본 결과는 고속으로 뭐 이런 데 달리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가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 어느 한쪽에 무게가, 사람이 좀 뒤에 타고 하면은 무게 균형이 적당히 맞는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만약에 미끄러지면은 이거는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 충격 같은 것들을 통통통통 튀는 걸 다 받아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승용차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화물차에 가까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타보면은 가까운 거리 이렇게 저속으로 좁은 공간을 이렇게 다녀보는 데는 괜찮지만 뭐 고속으로 막 빨리 달리면서 뭐 턴을 하고 타이어가 울도록 꺾어지고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니와 이 차로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뭐 법타렉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차는 디젤 엔진인데도 엔진 회전수를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쉽게 살짝 밟아도 거의 2000rpm 이상을 쭉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제가 사실은 바로 오전에 르노 마스터를 운전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는 1000rpm에서 1500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차는 보통 1500에서 2000 사이에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연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겠죠. 파워트레인이 아무래도 신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5L 디젤이고요. 170마력대이고요. 이 트림마다 엔진 출력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 외건의 12인승 이 모델은 170마력, 170 몇 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은 소음이 나고 있는데 사실 60km예요. 여기 규정속도 지키고 있습니다. 60km 지키면서 달리고 있고요. 이 스타렉스 운전해 보니까 고속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중저속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승차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대기아차에서 시승차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차는. 그리고 영업소에 가도 스타렉스 시승차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시승하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직접 사서 하거나 누군가한테 빌려서 하거나 이런 방식밖에 없고, 렌터카 같은 경우 빌려도 이게 상태가 안 좋을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차를 이제 설명을 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신차의 조건과 사실과 다른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양을 했었어요. 이 스타렉스 잠깐 시승해서 잠깐 빌려서 시승해 보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은 뒷좌석 2점식 안전벨트는 없어져야 됩니다. 저런 거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없애 주길 바래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면은 글쎄요, 시트배열 뭐 이런 것도 딱히 단점이라 보기 힘들고 굉장히 패키지도 좋고 그런데 이 차의 변속기, 그 다음에 엔진 이런 것들을 좀 더 신형으로 개선해 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상용이라고 해서, 상용이야말로 이거를 정말 오래 하루 종일 타는 분들이 많은 차인데 좀 더 좋은 차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가격이 3천만 원이나 되니까 말이죠. 이 크기에서 이렇게 공간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잘 정리해서 뽑아낸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거를 좀 쉽게 뗐다 붙였다 하면 좋겠지만 그 법적인 문제도 사실 있고 해서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전반적으로 이런 AVN 같은 시스템들을 개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고급 승용차,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 경차 이런 데까지 넘어오다가 이런 스타렉스까지 이렇게 잘 정리된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를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점 같고요. 에어백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넣어준 거, 그 다음에 안전사양 같은 거를 좀 첨단 안전사양을 넣어준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옵션 이런 것도 유행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건 꼭 잘해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차나 이런 걸로 스타렉스 자주 탔거든요. 학원을 또 많이 다녀가지고 학원 열기 뜨거울 때 딱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 이런 차들 굉장히 많이 타봤었는데 사실 잊혀지고 있었어요. 이런 승차감이나. 왜냐면 평소에 시승하는 차들은 뭐 SUV나 승용차, 그러니까 승용차를 많이 타잖아요. 상용차보다. 그래서 항상 이런 편안한 데에 익숙해져 있다가 뭔가 포지션이 엄청 높고 막 진동 좀씩 다 들어오고 이런 차 오랜만에 타니까 그때 추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